경제를 만들거나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싹 잘라서 생각할 수 없듯이 기술이 곧 경제고 경제는 곧 기술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서로 각자 먹고 살기 힘들고 각자 삶의 그 반지름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많은 문제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보다 훨씬 앞서고 있고 많은 것을 자극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보다 더 가까이서 받아낼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로 뭐 고민할 문제가 많지만 총론적으로 바라보면 디지털 경제, 이런 새로운 전자상거래 중국과의 옆에 있으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부에는 중국의 최신 전자상거래를 짧게 요약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와 실행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수닝닷컴입니다. 수닝닷컴. 물론 통신, 텐센트, 알리바바, 징동 너무 위대한 기업들이고 우리가 그 기업만 가지고도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오늘 수닝닷컴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제 패션 전문가들이나 중국 전문가들은 당연히 아시는 기업이지만 많은 한국 분들한테는 수닝닷컴은 좀 낯선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이런 스타크 거물 기업인의 CEO의 리더십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알리페이 이런 것들을 좀 배우하고 정말 순수하게 상거래 전략으로 봤을 때 이 수닝닷컴은 눌러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메이저 저축그룹이고요. 얼마 전에 수닝그룹이 완다 그룹의 백화점을 37개를 인수했습니다. 완다그룹의 중요성은 다 아실 겁니다. 완다그룹 회장부터 아니면 수총까지 포함해서 이 완다그룹의 백화점 37개를 인수한 것이 뭐 추측컨대 뭐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거기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기회가 왔다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 기회가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수닝닷컴이라는 회사가 완다그룹을 완다백화점 37개를 인수한 것이 일단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까르푸를 인수했습니다. 까르푸, 중국 까르푸. 중국에 있는 까르푸를 지분 80%를 약 8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많은 외자 기업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라고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수닝닷컴이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흥미로운 주제로 좀 돌아오면 인터밀란을 수닝그룹이 인수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터밀란 구단주가 수닝그룹의 회장님의 아드님이 사실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드님은 미국에서 공부하러 나오고 있고 다시 왕스통이 나옵니다만은 일반적인 재벌 2세랑 다르게 겸손하고 그리고 명석하고 책임감이 없다. 그래서 이 매체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이 인터밀란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니까 이 2세 여러분들과 울면서 감동했던 장면들이 중국에 퍼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닝의 저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창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자.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경영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수닝 그룹을 바라볼 때는 수닝의 창업자 이 회장님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에어컨 대리점, 에어컨의 설치 대리점, 지금이 중국처럼 에어컨이 활성화되기 전에 한참 전에 그것으로 약 1,800만 원을 가지고 형이랑 같이 창업을 한 사람인데 이분이 성공을 한 후에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이분이 경영에 대해서 좀 정지에 올랐거나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서 내공을 쌓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본래
내 사업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둘째,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하지 않는다. 혁신이라는 것은 오로지 사업이 더 커지고 번창할 때서야 의미가 있다. 주변의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 각자의 신경 써야 된다. 혁신이 너무 빠르면 선례가 되고 늦으면 도태가 된다. 변화를 시도하면 우리 기업 전체의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듣고 보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저 정도의 그 내용을 가지려면 이 무덤분이 아닌 거죠. 네. 이분은 성함은 장진동 회장님이신데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처신해야 되는 것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하지 말아야 될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이 수닝그룹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그 경쟁자의 기업의 오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닝그룹의 창업자는 사회적 활동, CSR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자기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나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도 어떤 식으로도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민정치협상회의, 인민대표대회 이런 거를 참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중국 국가와 함께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자이든 타이든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야 까르푸에 대한 인수나 완다 백화점의 37곳 인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미 있는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님은 처음에는 국영기업에서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느 날 깨달아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에어컨, 지금처럼 중국이 에어컨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1,800만 원을 가지고 1987년에 형이랑 함께 창업을 했는데, 이 회사가 한마디로 초기에 건 전략은 겨울에 에어컨이 싸니까 대량으로 매입해서 여름에 설치하는데 설치비 배송비 다 거의 무료로 하면서 막 그냥 시장을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개혁기반 이후에 엄청난 많은 성장하면서 많은 스타 기업들이 나왔겠지만 이 수닝그룹의 이 회장은 그만의 처세술과 그만의 뭔가 이 전략과 처신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갑니다. 현재 수닝그룹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이 기사죠. LG그룹이 매출의 고전을 겪으면서 수닝그룹의 협력을 요청하는 장면. 그리고 좀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글로벌 메이저 명품 브랜드 혹은 좋은 기업들도 수닝그룹과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하면서 수닝 관계자한테 제가 한번 살짝 물어보면서 D사의 성공 전략이 무엇이냐 여쭤보니까는 우선 수닝그룹은 한국으로 말하면 뭐 하이마트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오프라인 가전제품 개념을 잘 가지고 있다가 그것에 온라인 전략을 잘 걸어서 지금 온오프라인 통합을 해버렸고 수닝그룹은 온오프라인에 동일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의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맞다,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일치성,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온라인 기업들의 흐름에 우리가 잘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도 실무자로서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전체를 바라보면 이러한 기업의 흐름, 생과 사, 그리고 전체 중국의 엄청난 그 발전 속에서 수를 잘 부어온 회장님 창업가들의 감각,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최근에 수닝그룹은 수닝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수닝은행에서는 소매금융대출, 그다음에 소액金融대출을 하고 있고, 역시 오프라인, 온라인의 유통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융사업을 자연스럽게 붙이게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라쿠텐이 있죠. 라쿠텐은 은행이 있죠. 라쿠텐 아무 앞에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패키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닝은행이 있고 수닝금융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는데 수닝금융연구소, 마치 우리가 삼성 경제연구소처럼 그런 경제전략 연구소들도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순윙그룹의 본사가 아니라 순윙그룹의 직원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순윙그룹이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41개 도시에 9천여 채의 기숙사와 아파트를 마련하고 가난한 직원들의 주거 문제를 돕고 있다. 연 최소 5억 위엔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있고 순윙그룹의 스타일은 사회공헌을 눈에 잘 드러나지 않게 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드러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 골자는 드러나지 않게 하는 형태로 의도대로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한국도 최근에 그런 뉴스 나오고 있죠. 무인 편의점의 도대체 가치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편의점을 무인화하니까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비자 마음에서 봐야 되잖아요. 소비자 마음에서는 무인으로 가는 건 처음에는 신기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잘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사업자한테는 손해잖아요. 이 순윙그룹은 저소득층한테 편의점을 막 분양해주고 있는데 밤에만 무인입니다. 낮에는 무인.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동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학사업, 재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 무인 편의점이 저는 아주 좀 와닿았던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명분과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 스타트업들이 항상 흥망성쇠를 많이 보니까요. 어려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버는 경우가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반대로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무엇이 도의 길인가? 제가 내리고 있는 생각은 작은 성공은 그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지만 큰 성공은 사회가 선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 사회적 활동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 기업이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물론 이러한 그 CSR 측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훨씬 경영학에서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시장의 규모, 추진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제가 지금 여기 배지를 달고 있는 이곳이 중국의 장강산학원 대형대학원의 배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장강대형대학원의 배지에 갔다 왔는데 장강대형대학원이 전 세계 50개 동문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50개 동문회에서 임원들이 파견돼가지고 200명의 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우리 그 동문 보시고 장강산학원은 굉장히 중국에서 최고의 레벨에 있는 대형대학원인데 마윈드 동문이고 펜센트의 공동 창업자 동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샹밍 총장님이 계속 우리 중국 기업가들의 공익 활동에 강조를 하고 있었고 듣는 저의 입장에서는 중국도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가치를 논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강의를 계속 발표를 들어보니까 그 규모와 실적에 대한 것인데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올 한 해 동안 장강경영대학원에서 졸업한 기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랭킹을 뽑아보니까 CSR을 할 때 160억 원 정도 이상 해야지만이 탑10 정도 위치에 들고 80억 원, 5천만 위엔, 2천만 위엔 정도 해야 여기에 사례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활동입니다. 제가 눈을 보는 눈앞에서 저를 기업인들이 가서 상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 기업인들이 특허, 지적 재산권, 디자인 보고 넘어가서 이제는 윤리에 대한 부분까지, 공익적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장강경영대학원이 직접 배포한 도서의 제목이 공익이 없으면 장강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도서를 저도 받았고 그래서 행사 자리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 경영학자로서 굉장히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리에 보면 스윙닷컴은 1987년도에 국영기업에서 준 공무원처럼 일하던 분께서 나와서 1,800만 원 정도의 지급의 돈을 가지고 에어컨 대리점으로 시작하셨는데 상당한 기업가 정신으로 시장을 싹쓸이하고 2004년도에 선전거래소, 신천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2018년도에 인터밀란을 인수하고 2019년도에 완다백화점 37곳을 인수하고 2019년 9월에 알프를 인수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니까 내년에 제가 또 여러분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스닝 그룹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반대로 이랬던 태산이 있었는데 새로운 태산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카페24랑 에이블리를 강의하듯이 스닝 그룹을 앞에 하고 새로운 태산을 강의해야 될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런 확률이 많다고 봐야겠죠.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룹이 잘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저도 카페24하고 잘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시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변화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혹은 지금 이 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스님이 잘하긴 하지만 그 다음 세상은 내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에 대한 것을 분석할 때는 냉정하게 보고 그렇지만 엄청난 자기 긍정으로 나가는 것이 기업가 정신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유한 자원과 환경과 경쟁자는 아주 건조하고 팩트에 기반한 심지어는 자기 비관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행을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실행하는 것이 기업가들의 패턴이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닥터자르트, 스타일 난다, 스타일 쉐어 쭉쭉 말씀드린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학교에도 박사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경영학자분들의 많은 기여가 있으십니다만은 지금 이 강의 클래스는 CEO들을 위한 강의니까 현실을 보고 팩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다시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언급을 드려야 될 회사가 샤오홍슈입니다. 샤오홍슈.